빚더미에 앉은 한 사람의 인생,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열어볼 파일은 바로 사건 파일 3024호입니다. 이 딱딱한 법률 서류 안에 한 사람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가 어떻게 숫자로 치밀하게 설계되는지 그 과정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그냥 서류 뭉치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겉으로 보기엔 정말 건조한 단어들만 가득하지만 한 사람의 삶, 그가 짊어진 빚,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려는 그 절박한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그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8,102만 4,548원. 네, 약 8,100만 원이죠. 이 사건의 모든 갈등, 그리고 또 해결의 실마리까지 전부 다 이 숫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이 8,100만 원이라는 빚, 도대체 어떻게 쌓이게 된 걸까요? 이 위기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해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빚의 구조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가장 큰 조각, 저게 다올저축은행인데 와, 전체 빚의 거의 60%가 바로 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 뒤로 신한카드가 한 20%, 웰컴저축은행이 1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빚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확 쏠려 있는지 너무 명확하게 보이죠? 아니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서류에 적힌 주된 이유는 주식 투자 실패, 그리고 생활비 부족이었어요. 이게 딱 그 말이 생각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빚이라는 구멍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데 버는 돈만으로는 도저히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제 문제의 원인을 봤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 막막한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법이 마련해둔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일종의 생명줄인데요. 이 생명줄을 과연 어떻게 계산해내는지 그 수학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3년 동안 당신이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를 뺀 나머지를 성실하게 갚으세요. 그럼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남은 빚은 법적으로 모두 없애드리겠습니다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고도 새 출발을 할 기회를 법이 보장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진짜 궁금한 건 이거죠. 저 8,1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의 터널을 빠져나갈 그 길, 대체 어떤 계산법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이 계산법 생각보다 정말 놀랍도록 간단해요. 딱 3단계입니다. 첫째, 내 월 소득에서 시작해서 둘째, 법이 딱 정해준 이것만큼은 먹고 사는데 쓰세요 하는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그렇게 남은 돈, 그게 바로 매달 빚을 갚아나갈 돈, 즉 변제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월 소득입니다. 이분의 월 소득은 꽃 도소매 업체에서 일하면서 버는 18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빼야 한다고 했죠? 네, 바로 법으로 보장된 생계비입니다. 과연 그 생계비는 얼마일까요? 네, 143만 5천 원이네요. 근데 이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정한 게 아니에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법으로 딱 정해놓은 이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못 박아든 최소한의 생활비인 거죠. 자, 그럼 180만 원에서 143만 5천 원을 빼면 얼마가 남을까요? 계산 결과 바로 이 금액이 나옵니다. 한 달에 36만 503원. 이게 바로 법에서 말하는 가용소득이고요. 앞으로 만들어질 모든 상환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숫자입니다. 뭐랄까, 내 월급이라는 파이가 있으면 일단 내가 살아남기 위한 조각을 먼저 딱 떼어내고 남은 조각 전부를 빚 갚는 데 쏟아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그럼 이 매달 3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3년짜리 장기 회복 계획으로 변신하는지 그 구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36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아요. 2025년 12월 터널에 첫 발을 들여놓고 꼬박 3년 뒤인 2028년 11월에 마지막 변제금을 내면서 드디어 마침내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정말 길고 꾸준함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럼 그렇게 3년 동안 갚은 돈은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이 표가 그 결과물입니다. 매달 갚은 돈을 3년 동안 차곡차곡 모으면 총 1,314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돈을 원래 빚이 많았던 순서대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아까 빚의 60%를 차지했던 다올저축은행이 제일 많이 약 778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숫자가 나옵니다.
17%.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3년 동안 정말 성실하게 돈을 갚았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이 갚는 돈은 원래 빌렸던 원금의 딱 17%뿐이라는 겁니다. 이자는 단 1원도 갚지 않아요. 바로 이게 개인회생 제도의 핵심인 거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채무자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야? 싶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빚을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채권자들,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3년 동안 갚는 돈의 총액이 지금 당장 이 사람의 전 재산을 다 팔아치웠을 때 나오는 돈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겁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파산시키는 것보다 회생시키는 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인 셈이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막대, 이게 이분의 전 재산 가치, 즉 청산 가치인데요. 약 13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막대, 3년 동안 갚을 돈은 얼마죠? 무려 1,314만 원입니다. 갚는 돈이 지금 가진 재산보다 거의 10배 가까이 많으니까 법에서 요구하는 공정성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재산이 138만 원밖에 안 되지?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요. 재산이라고 할 만한 건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작은 보험 2개가 전부였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보증금 200만 원도 있었지만 이건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보호해주는 돈이라서 재산 목록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지 않을까요? 36개월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 그 터널의 끝에서 기다리는 건 단순히 빚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 다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일 겁니다. 오늘 저희는 한 권의 법률 서류를 통해 차가운 숫자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성실함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 사회가 법이라는 틀을 통해 보장해주는 재기의 기회. 여러분은 이 재정적인 두 번째 기회의 진짜 가치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